지난해 유엔기구가 발표한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라고 하는데요. 탄탄한 사회 안정망과 촘촘한 복지체계 때문에 지난 3년간 줄곧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한국은 153개국 중 61위를 차지했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2016년부터 5년간 50위권이었는데 지난해 7계단이나 하락한 6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행복지수에 악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 농도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반대로 행복지수가 감소했다 합니다. 미세먼지에 더해 코로나19 때문이라도 올해 행복지수는 더욱 낮아지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을 행복이라 했고 유엔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행복이 인간의 목적이라 규정하면서 아주 특별한 날을 만들었는데요. 3월 20일 바로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행복했으면 하는 날, 우리가 받은 행복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세계 선교 보고 시작합니다. 박진희가 부릅니다. 팔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라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 있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 복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가
박진희가 부른 찬양 8가지 복, 8복이었습니다. 매일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기도 제목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입니다. 모전자전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을 닮아가는 현지인 모하메드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저에겐 피부색도 언어도 종족도 다른 25살 먹은 아들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니비사우에 오자마자 어설픈 제 사역 초기에 영어 캠프를 통해 모슬렘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모하메드가 제 첫째 아들이에요. 제 주위에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청년들과 모하메드를 대하는 제 자세는 사뭇 달라요. 요령도 별로 없고 순진한 시골 청년 그 자체이지만 저는 뭘 더 해주지 못해 주로 안달을 하는 편이죠. 뭘 주고 싶은데 버릇 나빠질까봐 참는 게 제 주된 일상이에요. 엄마를 닮지 않아 팔다리는 길쭉길쭉, 얼굴은 또 얼마나 잘생겼는데요. 제가 아마 잘생긴 아이들을 좋아하나 봅니다. 닮은 구석이라고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하메드도 퍼주기 좋아하는 지 엄마 성격을 많이 닮아 나눠주는 걸 참 잘해요. 저는 사람에 대한 집착은 많은데 물건에 대한 집착은 별로 없는 편이라 또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떠돌이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제 살림이 느는 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자정에도 일어나 옷장 정리를 해서 옷장을 비워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떠돌이 선교사 삶의 특이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뭘 주면 전 또 그걸 스스럼 없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나눠준 것들이 핸드폰이건 신발이건 모하메드 손에 오래 머물러 있질 못하더라고요. 몇 년 전 안식년을 다녀오면서 제법 큰 외장형 배터리를 누가 줘서 가져왔었는데 핸드폰만 충전하면 일주일 정도는 충전 걱정할 필요 없는 제법 큰 배터리였어요. 전 그다지 핸드폰을 품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 많이 필요하지 않아 모하메드에게 이 배터리를 줬어요. 저희 집은 태양열 전기를 쓰고 있어서 언제든지 충전하고 싶을 때 충전하면 되는데 현지 아이들은 전기가 있는 집이 거의 없으니 가게에서 100세파를 주고 핸드폰을 충전해야 하거든요. 100세파면 우리나라 돈 한 200원 정도? 아침으로 저희가 먹는 바게트빵이 하나에 100세파니까 돈벌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리 작은 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보다는 모하메드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줬어요. 한동안 열심히 저희 집에서 이 배터리를 충전하더니 언제부터인지 더 이상 충전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매번 물으면 집에 두고 왔다고, 깜빡하고 안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하메드를 불러 앉히곤 진지하게 물었죠. 그랬더니 실토를 하더라고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형벌되는 미겔을 줬다고요. 미겔은 저랑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아마도 신학교에서 핸드폰을 충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기보다는 미겔에게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제가 이것뿐이면 말을 말죠. 켈리가 자기 담요 사면서 저에게도 담요를 하나 사서 줬거든요. 아프리카에도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1월엔 두꺼운 이불 없이 자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겐 그 당시 다른 선교사님이 빌려준 이불이 있어서 얼마간 사용을 하다가 이내 모하메드에게 넘겨줬죠. 하지만 이 이불은 다음 해 겨울까지 모하메드 차지가 되진 못하더라고요. 제가 모하메드에게 준 신발도 모자도 옷도 모하메드 손에 2해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이 아이의 행동들로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어째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모든 것이 귀한 여긴 하다못해 1.5리터 플라스틱 병도 귀해서 몇 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째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집착하는 경우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애쓰는 이런 것들을 어쩜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암튼 연구 대상입니다.
이런 모하메드를 요즘 보고 있음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모하메드는 요즘 한창 집 짓는 일에 온 정신을 쏟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모하메드네 마을을 방문했을 때 연세 많으신 모하메드의 친엄마가 제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는 금이 가다 못해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린 벽을 보여주면서 30년도 더 된 진흙벽이 더 이상 못 버텨줄 거라고,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제가 모하메드를 불러선 건축을 하기에 충분한 돈이 있지 않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이 아이를 부추겼어요. 그래서 돈이 충분하지 않은 중에 교회 청년들이 와서 진흙 벽돌 찍는 걸 도와주고 이번 주에 집을 짓는 사람이 와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기둥으로 쓸 나무를 깎아야 하는데 빗사후에 제가 잠시 맡아두고 있는 돈을 가져갈까 물어보니 자기 핸드폰을 팔아서 어찌 돈을 마련해 보겠다는 거예요. 핸드폰도 팔고 외장형 배터리도 팔고 팔 수 있는 물건들은 아마 다 팔 모양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현지에서 자급할 수 있는 물건들은 그리 비싸지 않아서 양철 지붕을 제외하고는 핸드폰을 팔아서 대충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모하메드 위에도 나이든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골에 있는 형제 중엔 모하메드가 제일 나이가 많아 거의 첫째 아들처럼 부모님들이 지금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모하메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안의 유일한 크리스찬이라 개종하고 나서 한동안 나쁜 말도 많이 듣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집을 짓는 이 일들을 통해서 모하메드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25살 늦가기 8학년인 모하메드가 요즘 심하게 장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며칠 전엔 왜 선교사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전 모하메드를 업어주고 싶을 만큼 기뻤지만 꼭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모하메드를 어떤 일로 부르시든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잘 알아듣고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또 동생인 세니와 사용 몰라가 모하메드를 통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전해온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대가족을 이루었던 현지 축섬 사람들이 점차 핵가족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핫바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사회를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프란시스 헬델 박사는 1980년대에 축섬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비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끄러운 괴성 소리를 듣게 되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무거운 망치로 양철을 내리치는 소리. 한 젊은 사람이 화를 내며 큰 망치로 양철로 된 나무를 반복하여 내리치고 있었다. 너무나 놀라서 축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축 친구는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은 형제간의 오랜 갈등과 불화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10대 아들을 둔 아버지의 남동생이 그 조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고 혼을 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와 엄마가 동생 행동에 대하여 무례하다고 생각하여 그 동생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자 감정이 상한 동생이 시시때도록 술 기운을 빌려서 형네 집의 양철담을 큰 망치로 두들기게 되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프란시스 헤젤 박사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핵가족 사회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과 형제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첫째로 오늘날 마이크로네시아에서는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 중심의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집에서 가족들끼리만 생활하고 활동하는 핵가족으로 바뀜에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계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폼페이 섬의 한 남자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그의 조카를 책망하며 훈계하십니다. 그러자 그 조카가 자신을 질책한 삼촌을 조롱하십니다. 이런 건방짐에 대하여 삼촌이 조카의 얼굴에 멍이 들도록 찰싹 때렸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된 부모가 그 삼촌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부모는 주변의 친척들에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 자녀의 교육은 오직 부모인 자신들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마이크로네시안들의 가족들 사이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등 어른들에 대하여 엄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세컨 찬스 샵에서 보면 할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족의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의 엄마, 아빠로서 교육하거나 훈계하였고 어떤 갈등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습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어른들에 대하여 삼촌, 고모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축섬의 아이들은 주변의 어른들을 다 삼촌이나 고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역할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부족의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훈계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어른들이 더 이상 자녀들을 훈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마이크로네시안들의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교육과 훈계는 오직 부모만이 책임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위험과 갈등이 마이크로네시안들의 가정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통적으로 마이크로네시안들에게 있어서 형제간의 관계는 나이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젊은 동생이 나이든 형을 존경하고 동생이 형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이런 질서가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형제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불화의 단계로 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형제간의 갈등과 불화, 위기와 싸움, 이런 경우에도 부족 공동체 사회의 어른들이 충고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형제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 법에 호소하기 좋습니다. 재산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괌으로 이주한 마이크로네시안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일으키는 문제들입니다. 괌의 고등학교에서 종종 학생들끼리 패싸움을 일으키는 난동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다치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경찰에 잡혀가는 학생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패싸움의 원인은 이웃 섬 출신의 학생들과 괌에년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웃 섬 출신의 학생들이 때로 몰려가서 때리고 부수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괌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둘째는 술을 먹고 싸우고 사람들을 해치고 차를 부수는 문제들입니다. 이웃 섬 출신의 어른들이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길거리로 나가서 차를 부수고 여러 가지 무기로 이웃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막가파식의 싸움으로 괌의 신문에 매일 섬 사람들의 사건 사고의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잡혀온 섬 사람들이 괌의 교도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술 취한 섬 사람들의 행동은 괌에서 사회적인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섬 사람들을 통제하고 훈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가족의 어른이나 권위 있는 윗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미 대가족 사회에서 산업화와 핵가족 사회로 바뀌었고 현재는 분업화와 개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핵가족 사회를 이미 경험한 우리 한국인들이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괌에서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한국인과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이 서로 이해하며 협력하며 다같이 행복한 삶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기대봅니다. 큰형님처럼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을 다독거리며 격려하며 돕는 한국인, 괌에서 칭찬받는 멋있는 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핵가족 사회로 변화되는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들의 문제와 갈등, 싸움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께는 늘 한방이 있지 라는 제목으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늘 한방이 있지. 지난주엔 정말로 더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땀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나이건만 목과 등짝으로 흘러내리는 땀으로 수건 곁에 두고 지냈었다. 그러더니 지난 간밤에는 오히려 세찬 바람에 두꺼운 이불 꺼내 덮었다. 비도 내려주니 온도 더욱 내려갔다. 그래, 맞아. 우리 주님에게는 언제나 한방이 있었지.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 눈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후 하고 부르시면 찜통더위 한 방에 날아가듯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충들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다. 아내의 믿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 말고 할 것이 무엇냐고 걱정 근심 해보아야 긴 한숨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란다. 서너 살 연년생인 쌍둥이 고양이에서 혼자 키울 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단다. 걱정은 근심을 불러오지만 기도는 평안과 안식을 주더란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 가득 임하시기를. 남아공에서 변동식 올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변동식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끊임없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전부일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져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 쓰러져 신음하던 종을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천사도 보내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역이 점점 확장되면서 필요들은 더 많아지는데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후원은 점점 줄어들고 몸과 마음은 아파서 한없이 낮아질 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는 사람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땅을 향한 내 마음이 있고 그 땅으로 부른 내 부름이 있고 그 땅에 내 사명이 있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알기에
너만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천사들을 너에게 붙여주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되돌아보니 그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이 뜨겁게 아프던 그 시간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회복되어 다시 선교지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된 것도, 그리고 부족한 종이 이렇게나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천사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되어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사님, 저는 여전히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인도네시아 그 가운데서 가장 척박한 땅 깔리만 땅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정말 혼자서는 못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천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천사가 되어 함께 해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부일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 인터넷에서 세계 선교 보고라고 검색하셔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